2차 세계대전에서 네덜란드의 기근이 3대에 걸쳐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런 사실이 후생 유전학의 영향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물론 태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되겠고요. 후생 유전학은 행동과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메틸화는 유전자를 끄게 하고 탈메틸화는 유전자를 켜게 하고 유전자는 DNA의 일부로 표현됩니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DNA가 둘둘 말려 있는데 히스톤이 촘촘하게 뭉쳐 있으면 유전자를 읽는 단백질이 DNA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 반대는 유전자를 켜게 할 수 있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데에는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DNA와 히스톤 변형에 먹는 것이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생 유전학은 평생 동안 변화하며 출생 시기의 후성 유전학과 유년기나 성인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DNA 메틸화는 가장 높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모든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행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흡연에 의한 변화입니다. 세균은 몸의 후성 유전학을 변경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변경이 세균의 생존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결핵균에 감염되면 일부 면역 세포의 히스톤의 변화가 발생해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결핵균의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후생 유전학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을 의존할 수는 없고 특정 돌연변이로 인해 암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의 DNA 메틸화 수준은 더 낮습니다. 건강한 음식 섭취 여부가 임신 중 아기의 후성 유전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변화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봉쇄로 인한 네덜란드의 기아현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정령한 기간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5년밖에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것에 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나치의 보복 조처로 인해 1944년 나치의 강력한 봉쇄 조처가 이어집니다. 겨우내 연료와 식량 공급이 끊기고 겨우 6개월 동안인데 약 2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하고 있던 산모들은 대부분 저체중아를 출산했고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비만율이 특히 높았고 당뇨 등 대사질환이 많이 발병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자 세대에서도 저체중 출산이 많았고 우울증, 정신분열증도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후생 유전학적 변화로 인해 영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적 변화는 전형적인 발달과 건강에 필요하지만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연구에서 박테리아가 다양한 후생 유전학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서 숙주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발된 후생 유전적 조절이 병원성 박테리아의 경우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적 변화는 되돌릴 수 있고 병원적 후성 유전 변화를 유도하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평소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겠네요. 밥이 보약, 그런 말이 있듯이 잘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잘 먹는다는 것은 식습관이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틸기를 제공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와
그런 것이 어디에 많은지를 알아봐야겠죠. 비타민 B군과 엽산, SAME와 같은 친숙한 영양소가 메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SAME는 S-아데노실 메티오닌을 뜻합니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유익한 건강 결과를 얻기 위해 브로콜리, 대두, 적포도 등과 계란 노른자 같은 것을 잊지 않아야겠죠. 사과, 마늘, 녹차, 샐러리, 감귤류, 강황과 키위 같은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금연과 꾸준한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신 중 엄마의 식단은 아기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옛 어른들이 태교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 생각납니다. 잠재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후생 유전학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평소 가능한 한 환경 독소를 피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차) 세계대전에서 네덜란드의 기근이 3대에 걸쳐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런 사실이 후생 유전학의 영향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물론 태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란이나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